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석입니다. 올 한 해 2021년, 올 정말 코로나가 일단 좀 극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투자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 우리 2020년을 좀 돌아보면 실제로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대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그런 상황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한 1% 정도 기준 한다면 지금 매매가는 전국적으로 약 한 13%가 올랐으니까 거의 물가보다 거의 한 13배가 오른 게 되겠죠. 자, 전세가 상승률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가 올라서 거의 한 12배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작년도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도 부동산이 많이 올라간다는 쪽에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간다라고 할까? 그 부분들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궁금증,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작년 한 해 굉장히 어려웠지만 정말 우리가 무섭다, 매섭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매매, 다 할 것 없이 그렇죠. 다 올랐었는데, 자, 올해도 계속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올해 또 올라갈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한번 꼼꼼하게 짚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작년 한 해 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자, 2020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네. 일단은 풍선 효과 부분을 이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2020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2030 세대의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끌이다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할 정도로 패닉 바잉, 공포 구매라고 할 정도의 그렇죠. 이런 풍선 효과와 패닉 바잉, 이 두 개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정말 전국의 모든 집값이 올랐던 것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역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자, 220 부동산 대책. 자, 처음에 이랬었죠. 원래 이제 규제라는 걸 발표를 할 때는 강남 4구라고 해서 보통 이제 강동구도 들어갔죠. 자, 강남구, 그다음에 또 서초구라든지 송파구, 이렇게 강남 쪽에 있는 이 4개 구역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강남 4구 쪽을 좀 많이 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핀셋 규제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강남 4구 쪽을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많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강을 건너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마용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마포나 용산이나 이제 성동 같은 이쪽 강 건너편 쪽으로 이제 옮겨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강남 4구와 마용성 쪽을 또 규제를 하다 보니까 다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 그 아래쪽, 그러니까 한강 이남 쪽에 이제 경기 남부권, 우리가 보통 수용성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수원이나 이제 용인이나 성남을 두고 우리가 수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용성 쪽이 또 풍선 효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20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서울 쪽보다는 수용성이라고 하는 경기 남부권 쪽이 많이 올라가면서 20 부동산 대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경기 남부권이나 나중에 북부권, 서부권 이런 쪽까지 쭉 퍼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좀 확대를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들이 좀 이렇게 약발이 좀 이렇게 좀 짧아지고 이제 우리가 규제의 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다시 부산이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또 광주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조금 많은 지방 광역시까지 좀 펼쳐져 갔었죠. 자, 그러면서 또 710 이제 우리가 보완책이라고 해서 또 보완 대책들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8사 공급 대책이라고 해서 자 지금까지의 대책들은 대부분이 수요를 좀 규제하는 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많다라는 게 계속 지적이 되면서 8사 공급이 대책이 나왔었고 자 그 중간에 또 전세 쪽에 그렇죠. 그 좀 전월세 쪽을 조금 이렇게 뭐 임대차 보호를 좀 해주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상한제라든지 이거 부동산 입법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되면 이제 부동산 3법이 다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자 7월 31일 날 이 부동산 입법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임대료 상한제가 또 시작이 되면서 이것이 또 전세난으로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1, 19 이제 그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것이 전세 쪽에 좀 많은 좀 이렇게 비중을 두는 이런 대책들이 좀 이제 나왔었죠. 자, 그리고 지금 220, 617, 710, 84를 계속 이으면서 작년 한 해 이 풍선 효과가 전국적으로 계속 퍼지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 12월 17일 날 그렇죠. 전국에 거의 36곳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제 그 지방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들 그러니까 여수나 순천 같은 이런 쪽까지도 묶는 그렇죠. 12, 17 대책까지 그러니까 작년 한 해는 지역적으로 보면 계속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가고 누르면 올라가는 이런 그 풍선 효과 두더지 잡기 시기다 뭐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이런 풍선 효과가 엄청나게 집값을 많이 올렸던 한 해가 되겠고 자 또 하나 이렇게 지역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자 지역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금액대별로 해보자. 자 이것이 바로 대출 규제에 의한 것이었죠. 그래서 9억 원 이하 쪽은 대출 규제를 40%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40%를 절반을 깎아서 20%만 해주고 15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하다가 좀 어려우니까 금액별로 또 규제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자 9억 넘어가면 안 해주고 15억 넘어가면 아예 안 해주고 이러니까 9억 이하의 중저가 지역들로 좀 쏠리면서 이런 2030 세대들 특히나 뭐 이렇게 자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2030 세대들이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건 뭐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부모 찬스를 좀 활용한다든지 자 이렇게 해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지역으로 많이 몰려가다 보니까 작년 안에 정말 뜨거웠던 게 서울 안에서 뭐 강남 4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보다는 노도강이라고 해서 그렇죠.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쪽이라든지 금관구라고 해서 금천이나 관악이나 구로 이런 지역들 중저가 지역들이 오히려 더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좀 한 해가 됐었다. 그래서 지역적이든 금액적이든 규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풍선 효과 또는 페니파잉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결론은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2020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무려 13.46%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전년 그러니까 2019년이 한 4% 조금 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이상이 올라가는 지역적으로 뭐 금액적으로 엄청난 융단 폭격을 이렇게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사태라는 그래서 경기 실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13.46% 그래서 코로나가 없었던 2019년보다도 오히려 3배 이상이 올라갔던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이 세임대차 보호법 그렇죠.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됐던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또 임대료 상한제 이 시행되고 나서 전세가도 급등을 했었다. 자, 지금 4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 17년, 18년, 19년, 2015년이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갔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16년, 17년, 18년, 19년 한 4년 정도는 전세가가 거의 안정세였어요. 더더구나 뭐 지역적으로 보자라면 뭐 오히려 하락한 곳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히려 2020년 들어서는 전세 시장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무려
12.47%나 올라가는 이런 정말 정말 뭐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전세 어떤 걱정들을 계속 하고 계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지역적으로 보자면 세종 같은 경우가 무려 34%나 올랐습니다.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서는 거의 한 40% 이상 올라갔다고 이제 보는 조사기관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34% 이상 올랐고 자 대전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도 무려 17% 정도나 올랐다라는 거죠. 자 서울도 거의 14% 그러니까 뭐 주요 지역들이 대부분이 12% 평균 이상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결국 올 한해는 전국적으로 좀 그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상승세를 마감을 했는데 자 보통 이제 강원이라든지 뭐 충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까지 전세가가 오히려 좀 낮아져서 걱정을 하던 그런 지역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연말 들어오면서 지금 강원이나 충북이나 경북 이런 지역들까지도 전부 다 상승세로 마감하는 그런 뭐 그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자 작년에요. 서울에서 10억 이상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한 5천 거의 800건 거의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년 기준에서 보자라면 약 한 4,500건 정도 됐던 거의 5,800건가 한 29% 이상이 지금 늘어나게 됐는데요. 특히나 가장 많이 이렇게 10억 이상이 늘어난 곳이 바로 송파구가 되겠습니다. 자, 송파구에 우리가 이제 잠실 쪽에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 엘스, 리센츠, 트레지움 이런 그 세 개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도 10억 미만 전세가들이 많았었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10억 넘어가는 것들은 무려 작년 한 해에 81%나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렇게 또 늘어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작년에 이런 집값 상승세 올해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많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렇죠. 발표를 했는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시장 이제 동향들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2021년 올 한 해도 주택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예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시장을 우리가 유동성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뭐 정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거의 0.5%라고 하는 가장 낮은 그런 기준금리를 갖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올 한 해도 코로나 이제 끝나고 나서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다 채워주려고 하면 또 뭐 거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또 자금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추가 그 뭐 예산들까지도 이제 많이 쏟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이 돈들 풀리는 돈들 더더구나 지금 3기 신도시도 지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3기 신도시에 풀리는 그런 토지 보상금 이런 많은 돈들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예년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죠. 자, 돈은 많은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약 한 28,000 가구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8,000 이 정도 됐었는데 거의 한 절반 그러니까 41%가 지금 급감 돈은 많은데 살 수 있는 그런 새 아파트는 또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더더구나 지금 땅값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특히나 이제 명동의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바로 이 땅 제곱미터당 2억이 넘었습니다. 그럼 평균 3.3평으로 하면 공시가격이 6억 6천이면 시세가 그렇죠. 한 60 뭐 한 5% 정도 반영된다고 했었을 때 거의 10억 가까이 지금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의 비용으로 산정이 되잖아요. 뭐 주택 가격이라는 건 토지 가격 플러스 건축비니까 당연히 이런 비용적인 측면의 토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집값을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자, 또 하나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69주 올라갔다. 서울 같은 경우에 무려
79주나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매매보다 전세 상승률이 2~3배 정도 높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세 쪽을 가려다가 매매 쪽으로 갈아타기 하는 수요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매매 가격의 동반 상승을 주고 이것이 다시 분양시장을 뜨겁게 가열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올 한 해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결국은 대내외 변수들, 이 모든 것들이 집값 상승 쪽으로 좀 무게감을 싣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외적인 변수들 보면, 자, 서울시장 이제 선거가 4월에 있잖아요, 올해. 자, 그러면 당연히 선거에서는 재건축 완화라든지 재개발 완화라든지 특히나 지금 공급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 또 대선 이슈, 좀 있으면 또 미니 대선이기도 하지만 또 끝나고 나면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가니까 이 대선 이슈들도 있죠. 자, 코로나 이제 백신 나와서 코로나 종식 이후에 대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계속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자, 이러다가는 실제로 매매 가능 주택이 소멸하는 거 아니냐. 자, 지금 이제 많은 경우에 실거주해라, 팔지 못한다, 혹시 팔아서 이익이 남더라도 회수하겠다, 이런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 매매 가능 주택 소멸에 대한 공포감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전국 111곳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개발 호재나 잠재력 이런 것들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양극화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세미나 오시면 자세하게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나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올 한해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우리가 찍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자, 매주 토요일 날은 올 한해 2021년 부동산 중에서도 지금 서울 부동산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서울 부동산 안에서도 좀 투자 유망 지역들, 그다음에 투자 전략들을 짜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미나에서 제가 1시간 반, 2시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도 또 부족한 부분들은 1대1로 또 다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무료로 진행이 되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서울 안에서 강남 4구, 그렇죠.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 강동구 지금 굉장히 뜨겁게 정말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지금 강동구가 강남 4구에 편입이 되고 나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강동구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자, 강남구의 강남역이 유명하다면 강동구에는 당연히 강동역이, 그렇죠, 중심이 되겠죠. 바로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있는데, 자, 우리가 도보 4분 거리라고 하더라도요, 실제 도달거리 아니면 실제 도달 환경이 중요한데, 골목으로 골꾸레고 구비구비구비 이렇게 해서 4분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 역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대로변을 따라서 그냥 쭉 걸어가면 바로 내 집이 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여기서 쭉 나오는 대로변의 그것도 핵심 상업지역. 자,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스타벅스 효과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가 들어가는 건물은 그쪽의 건물 가치도 올라가고 그 주변에 상권이 잘 형성된다고 해서 우리가 스세권이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스타벅스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좀 번화진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내 건물,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1층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대로변에. 그만큼 핵심 상업지역 안에 있다. 이 말이 되겠고요. 더더구나 뭐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되겠고요. 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 강남 4구의 위상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자, 특히나 우리가 강동구를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강남 3구에 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 강동구에는 강동 일반 산업단지가 있죠. 자, 강동 첨단 업무단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삼성 계열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죠. 지금 이미 11개 기업이 들어가 있죠. 자, 고덕 비즈밸리 같은 경우에도 무려 150개 기업이 들어오고 거의 11만 명의 2조, 20조 정도, 2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그런 뭐 창출 효과가 있는 바로 그런 우리가 3대 뭐 심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것도 4차 산업 쪽의 일자리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지도를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신데요. 자, 여기가 지금 강동역인데요. 왜 강동역, 강동구가 강남 4구냐? 바로 올림픽공원이 여기예요. 자, 잠실역이 바로 여기죠. 자, 그대로 이어지는 데다가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죠. 자, 뭐 지금 현재 국내 최고층 빌딩 123층에 555m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 바로 이곳이 그대로 같은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둔촌주공 그렇죠. 이제 12,000세대로 올 한해 가장 뜨겁게 주목받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자, 중앙보훈병원역 이제 9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천호 유타운까지 다 완성이 되면 정말 뭐 강동은 정말 이제는 완전한 그런 강남 생활권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길동자연생태공원 있죠.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올림픽공원 한강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강동 첨단업무단지 그리고 일반 산업단지도 바로 가까이 있죠.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 이케아까지 들어오는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가장 한가운데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죠.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강남 4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네 박자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고요. 더더구나 5호선, 지하철 중요하잖아요. 5호선, 8호선, 9호선을 따라서 그대로 잠실과 연결되는 그런 강동구의 투자 가치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지금 1인 가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타입이 뭐냐면 방이 하나가 있고요. 분리형 거실이 되어 있어서 뭐 잠자는 곳과 생활 공간이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 자, 그러면서도 주방, 욕실까지 다 갖추고 있는 신축이고 바로 입주를 할 수 있고 1층에 스타벅스까지 있는 그런 생활권을 갖춘 1.5룸에 그것도 스타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풀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문제겠죠. 뭐 지금 강남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자, 그렇지만 3억 500에서 3억 1,500 정도니까 지금 뭐 전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7천에서 2억 8천. 자, 그러니까 자, 강남 4구 안에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대로변 역세권에 그것죠. 3천에서 3,500 거의 3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짧은 방송 중에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 날 2021년 유망 투자 지역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매주 토요일 날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2021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또 세미나 또 한번 오시고 현장도 한번 나와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자, 올 한해 어디가 유망할까 그리고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면 올 한해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들을 짜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미나도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진행하지만 끝나고 나면 또 궁금한 사항들 개인적으로 다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1대1로 상담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세미나도 또 상담도 다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 오시고 꼭 예약 전화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전화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1년 이제 새해가 밝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